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 시장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오전에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시험을 잘 봐가지고 엄마가 너만 먹으라고 군고구마를 사왔는데 동생이 지나가면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면서 젓가락을 꽂아놓고 도망가네요.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화이자 백신 효과 뉴스 때문일까요? 화이자 백신의 효과가 40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오후에 보도가 되긴 했는데 아마 이 뉴스도 어제 남아공에서 나온 뉴스니까 어제 미국 시장 장중에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빠진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선물 주 매도 세력은 기관이죠. 거의 장중에 8,000계약까지 매도를 했었고 코스피에서는 대신에 8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었고 주 매도 세력은 개인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기관과 외인이 둘 다 매수를 했죠. 그래서 0.9% 정도 오늘 코스피가 올랐던 그 정도 수준을 유지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오늘 주 매도 세력은 선물 때문이지 않을까. 근데 그 외국인들이 주식을 10시 정도까지 한 1,700억 정도를 매수를 하다가 그때부터 줄이기 시작하는데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긴 했어요. 근데 매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00억 정도. 예, 그것 때문에 3,036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지수가 이 3,000포인트가 깨질 정도로 2,995까지 밀렸었어요. 네, 40포인트가 밀릴 정도로 그런 강한 매도는 아니지 않았을까. 예. 뭐 누가 매도해서 그렇게 됐냐 이렇게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선물 옵션 만기가 내일인데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보이지 않고요. 네. 어제 유럽 시장하고 미국의 나스닥은 3%가 넘었습니다. 상승이. 예. 상당히 컸어요. 근데 그거 오른 거를 보고 파우치 그 미국의 알레르기 전염병 그 센터 소장이 오미크론이 거의 확실하게 델타보다는 덜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왔던 뉴스가 물론 우리나라 시장에 보도된 시간하고 미국에서 나왔던 시간하고는 다르겠죠. 예, 다르겠지만 제가 그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새벽 3시 50분 정도 그때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올랐다, 아침에 그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뭐 이렇게 막 나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시장이. 예. 하여튼 그것도 호재죠. 예, 호재긴 호재인데, 그런 뉴스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이 나왔을 때 제가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연준이 오미크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파로 바뀐 그거를 보고, 이거는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했던, 예. 이미 시장에서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시장에서는 오미크론 때문에 혹시 경기 둔화나 물가 상승률이 가속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지 않았을까 싶고 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해소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제 유럽의 그 경제 심리 나온 게 있었는데 12월 달이 26.8이었어요. 이전이 25.9였는데 10월 달 저점을 찍고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듯한 그런 게 보이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12월 달 현 상황이 마이너스 7.4가 나왔어요. 예, 마이너스 7.4. 이게 전망이 5였거든요. 예. 독일 쪽은 이 확산이 너무 심하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분위기가 안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미국의 물류관리 지수, 그게 3개월 연속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정점을 찍고 지나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어제 다시 올랐어요. 예, 이게 73.4가 나왔습니다. 72.6이었는데 살짝 올랐고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서 그 홍콩에서 출발한 화물선 175m짜리 화물선 하나가 하역하는데
그 바다에서 기다린 시간이 54일을 기다렸다고. 8월에 출발했는데 9월 달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물건을 내렸다고. 예. 뭐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어떤 배의 특정한 사항이지 않았을까 싶고, 미국의 3분기 단위 노동 비용, 이게 분기 대비해가지고,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3분기가 9.6%가 급증을 했어요. 예. 이전 2분기 때는 5.9%였는데, 이게 전망의 8.3%였거든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준이 지금 테이퍼링을 가속화하려고 하는 그 요인이 요 단위 노동 비용이 이게 증가한다라는 거죠. 오늘 미국에서 나온 뉴스 중에서도 내년도에 기업들이 임금을 거의 최대폭으로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 3.9% 정도 인상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임금 인상이 시작되면 수요단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이제 시작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 임금 인상 폭이 미국에서 아주 크게 일어날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일본의 12월 단칸 지수 이런 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뭐 22 정도였고, 그리고 3분기 성장률이 일본이 마이너스 3.6%가 나왔어요. 전망이 마이너스 3.1이었는데 3분기는 일본 시장도 많이 안 좋았다. 그리고 미국의 11월 차량 총 판매 대수가 1286만 대, 이전치가 1299만 대였는데 조금 줄었다. 예. 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알레르기 소장 얘기한 거 하고, 그리고 남아공에서 화이자 백신의 효과가 4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화이자의 CEO가 이 오미크론이 또 다른 변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는 왜 변이가 많을 수밖에 없냐면 감염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감염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변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뭐 또 위험인 것처럼 또 얘기를 했잖아요. 백신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근데 화이자가 지금 이 원가가 엄청 싼데 이거를 지금 뭐 35,000원에 지금 팔고 있잖아요. 예. 그럼 미국 정부랑 그 비밀 유지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수십조를 벌고 있어요. 예. 이런 거 관련돼서 이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왜곡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물론 뭐 그거는 검증된 일이 아니니까. 네. 하여튼 뭐 그런 갑자기 또 지금 잘 풀려가고 있는데 새로운 변이가 나올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네. 그리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정상회담 했는데 우크라이나 문제를 제일 크게 거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 국제 결제 시장에서 러시아를 아예 퇴출시켜 버리겠다라는 식으로 경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푸틴이 지는 사람이 아니죠. 네. 이 사람이 나토가 동진하는 거를 멈춰야만이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지금 거의 뭐 이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지금 현재 악재라고 할 만한 뉴스는 뭐 이게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지금 알고 있는 뉴스이니까 뭐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헝다 뉴스 있었는데 헝다 디폴트 달러채 지급 못한 것 때문에 뭐 시장이 좀 많이 빠질 거라고 지금 계속 뭐 이렇게 한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중국이 1% 이상 올랐는데 초반에 거의 못 올랐어요. 예, 살짝 빠지기도 했었는데. 예. 그러다가 올랐는데 뭐 그것도 이제는 악재라고 생각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장 하락은 거의 뭐 선물 옵션 만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 흐름과 반대로 가는 섹터가 명확히 보이는데요. 하락할 때 매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섹터는 매도를 해서 교체를 해야 할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시장에서 오른 sek터가 2차 전지 섹터 올랐습니다. 네, 테슬라의 목표가가 올랐다 그래가지고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1월 말 상장이 거의 이제 확정돼가지고 주식을 어느 정도 하는지 가격이 한 3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시총으로 한 70조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LG가 오늘 LG 가격이 오늘 많이 올랐어요. SK 이노베이션도 많이 올랐지만 그렇게 올라서 뭐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2차 전지 섹터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테슬라 뭐 목표가 오르는데 2차 전지 섹터가 왜 올라갑니까 도대체?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올랐고 시장은 밀리는데 이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반대되는 섹터. 예. 원래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강한 미래의 미래 산업인데 같이 가야 되는데. 그리고 게임주가 올랐어요 또. 네. NFT가 또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오늘 또 올랐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카카페이 이렇게 올랐는데 시장이 밀리는데 올라가는 섹터. 근데 이런 섹터들 사실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살짝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를 뭐 오르면 더 이상 뭐 얼마나 올라간다라고 지금 뭐 밸류를 몇 배를 더 주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몇 개 종목 중에서는 진짜 멀리 볼 수 있는 종목도 있어요. 게임주 중에는 뭐 오늘 들은 얘기로는 뭐 그런 게임주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굳이 뭐 이런 종목을 지금 뭐 빠질 때 이건 올라가니까 이게 좋다 해가지고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팔아가지고 지금 제 생각에는 최근에 자동차하고 철강, 건설, 뭐 중공업, 조선이죠. 네. 화학 이런 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이런 거 이게 빠지는데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이쪽은 좋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체를 해야 할 타이밍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뭐 또 뉴스 중에 뭐 애플이 중국하고 비밀 계약을 2016년에 2,750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약을 맺었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5년 되는 해에 아무 말이 없으면 1년 연장이 돼가지고 내년 5월까지 자동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 크게 뭐 중요한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뭐 이게 반도체가 아침에 이렇게 높게 시작을 했어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정도 올랐잖아요. 네. 시장이 올라갈 때 오를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꼭 그걸 반대로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예. 그게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예. 오늘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좋다고 말하는데, 최근에 가만히 보니까 그 인버스 ETF 주가가 빠질 때 수익 나는 거, 그거 11월 말에 한 4일 연속 기간이 엄청나게 샀어요. 그거를 사가지고 2,400원대까지 샀어요. 그거를 사가지고 지금 5일째인가요? 6일째인가요? 예. 계속 팔고 있는데 지금 개인이 그거를 2억 5천만 주 정도로 사고 있습니다. 일반 법인에서 보니까 특별법인인가요? 뭐 하여튼 거기서도 보니까 한 1,000만 주 정도를 사고 있고 연속으로 지금 5일 연속인가요? 지금? 예. 2억 5천만 주를 사고 있어요. 매우 안타까운 그런 건데 이게 왜냐하면 내일이 선물 옵션 만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인버스 ETF는 선물을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만일 지수가 또 계속 올라가게 되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인버스를 처분하지 않고 지금 계속 갖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기 2월을 시켜야 되거든요. 2월 비용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예. 높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ETF는 파생 상품 들어가는 ETF들은 만기를 절대 넘기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오늘도 매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안 좋은 거죠, 보통 그런 거. 예. 이게 뭐 오미크론 때문에 주가가 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좀 샀던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양을 개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좀 아쉬운 부분이고,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방송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시장을 보고 있는 게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습니다, 진짜. 네. 다른 데 다 올라가는데 우리만 이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벽이 있었거든요. 오늘 60일선이 3,005포인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고점이 3,036이었으니까. 근데 지난번에 그 10월 달에 고점이 3,050포인트거든요. 근데 선물 지수는 400포인트에서 빠졌어요. 오늘 고점은 402포인트였거든요, 선물이. 근데 지수는 3,050이 고점이었는데 3,036이라는 거죠. 선물보다 낮아요. 예. 이평선을 넘어야 되는데 못 넘었다라는 거죠. 예. 또 어이없게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호재가 있는 날에 못 넘었다. 예.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고 3,120포인트의 한순간에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일 선물 옵션 만기 때 기존에 이렇게 매도를 포지션을 갖고 있는 쪽에서 그걸 빨리 청산을 해준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선물을 뭐 외국인이 뉴스를 보니까 뭐 2조 9천억을 매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만일에 이제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쪽에서 그 매수 포지션을 줄이기 시작하면 주가가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과연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질 이유가 있느냐? 다음 주에 연준 회의가 있잖아요. 그거를 또 핑계 삼아서 지금은 뭐 오미크론도 핑계로 삼고 헝다 문제도 계속 질질 끌고 물고 늘어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연준 회의가 있으니까 요거를 또 핑계를 삼아 가지고 매도를 한다,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분위기는 제가 보기에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올라갈 타이밍을 매번 이렇게 놓치면 정말 올라갈 수 있는 때가 없거든요. 좀 안타깝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밀렸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 차익 실현한다, 고점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오늘 뭐 개인들 쪽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가 많이 잡힌 거는 기간이 상당히 강한 강도로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어요. 하루 종일. 근데 9시 50분에 갑자기 매수량을 늘렸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간의 매수는 이 무슨 매수냐? 선물 옵션 만기 때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 파생 상품은 뭐 베이시스니 뭐 미결제 약정이니 이런 거 숫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그 포지션을 갖고 있는 세력이 그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뭐 그 사람들이 뭐 이월할 수도 있고 청산할 수도 있고 뭐 자기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나왔던 기간의 매수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매수였고 선물에서 시장에서 나왔던 그 매도 그 11월 30일 날 개인의 선물 매도가 제가 강하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제가 단기에 상당히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뉴스에 나올지도 모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오지는 않았어요.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물량의 청산이 없어요. 아직도. 기존의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다가 그때 청산을 한 건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11월 30일 날 뭐 스탁론이나 이런 데서 대량으로 물량을 쏟아냈다. 그때 털린 개인들 신용 물량들 엄청나게 많이 털렸는데 그 사람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주식이 오를 때 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누구는 벌고 누구는 못 벌고 상당히 안 좋은 거죠. 내일은 좋은 흐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갑자기 훅 필요한 게 돈이니까. 스텝스.